오늘도 참 바쁜 하루였죠. 학교 다니고 스펙 쌓고. 그 와중에 또 틈틈이 알바를 알아보는 청소년,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17살에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 설레면서도 낯설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함께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안전지킴이가 되어서 알바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알바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고용이 좀 불안정한 그런 곳으로 내몰리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인권이 좀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뭐 어떤 그런 종류의 노동 착취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쾌한 뭐 성적인 발언, 뭐 아니면 이제 외모 평가, 네, 그리고 좀 신체적인 접촉, 네, 이런 그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성범죄, 성착취 이런 피해로 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3명 중 1명인 31%가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에서 이렇게 좀 참고 그냥 넘어가거나 네, 대응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좀 안전하게 알바를 구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 상황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바를 처음 시작하려는 고등학생입니다. 동네 거래마켓 어플에 경력 없는 청소년도 가능한 알바 구인 글이 종종 올라와서요. 제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정말 수상한 아르바이트가 맞을까요? 와, 근데 시급이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라면은 굉장히 네, 높죠. 높은 금액이죠. 그쵸. 일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좀 비슷한 구인글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노무사님 이거 괜찮은 일자리인가요? 뭐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공고들을 좀 봤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이렇게 좀 너무 좋다 싶으면은 한번 의심해보는 게 좋다. 그쵸. 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범죄 요인의 미끼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 네, 진짜 많이 쓰여요. 이게 해시태그에 돈 벌기 참 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만 봐도 좀 수상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죠. 그쵸.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 꼭 이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근무 장소가 뭔지 뭐 이제 어디 주소지가 어딘지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제 청소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빨리 구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좀 업무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만은 이제 일을 이제 구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네. 네,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수상한 구인글을 믿고 걸을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켜가지고 한번 이제 주소를 입력하고 로드맵 한번 봐라. 어떤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까지 그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없는 것들도 네네네. 막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인 광고에 무조건 상호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호하고 주소를 이제 포털 사이트에 좀 검색을 해서 후기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정말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지 말자. 근데 알바를 시작할 때 좀 급여를 받기 위해서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잖아요. 그건 이제 필요한 정보죠.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함부로 넘기지 말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교복 입고 사진을 보내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복 입고 일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게 범죄 수법이 정말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고수익 알바라던가 또 소위 말하는 꿀알바라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구인 내용은 일단 4번, 5번, 6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을 한번 볼게요. 과외 수업을 구하는 대학생이 보낸 고민 사연입니다. 기본 상담을 위해 연락처를 물었더니 메신저 아이디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생을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메신저와 어플을 탈퇴했지 뭡니까? 돌이켜보니 위험한 상황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외를 구할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같기도 한데 노무사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계획된 접근이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밀폐되고 사적인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장소를 바꾸는 거, 그리고 요청을 좀 거절하는 듯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바로 지금 탈퇴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혹은 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 패턴 좀 보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좀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좀 친구들이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런 좀 공간적인 특성을 좀 눈여겨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카페는 카페인데 지하에 있어요. 내려가시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공간에서 면접을 보자고 이제 유인을 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고 정말 슬프고 화가 나는 것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서부터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가짜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여성을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업소 취업까지 알선한 30대가 구속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사연자분처럼 이게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좀 양쪽이 다 서로를 좀 확인을 잘 하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의 실명, 뭐 연락처, 학력, 이런 이제 좀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상대가 신원 감추기를 시도한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서든 즉시 중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첫 만남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동선을 알리거나 위치를 좀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업을 하는 중에 이상한 낌새가 좀 느껴진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하다 이런 느낌만 들었다 하면은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벗어나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잠깐 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라던가 저 혹시 화장실 좀 잠시 다녀도 될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겠네요. 만약에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까지 이제 그 가해자하고 했던 그런 대화 내용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아이디, 뭐 프로필 그리고 내가 이제 실제 방문했던 뭐 장소의 지도 그리고 언제 방문했는지 대략적인 시간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그런 어플을 탈퇴를 하더라도 이제 흔적은 남을 수가 있어요. 일단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노무사님과 함께 아르바이트 구직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동생에게 요즘 DM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DM으로 쇼핑몰 모델에 지원하라는 메시지가 왔었다고 합니다. 면접 장소로 갔더니 바로 촬영을 진행하자며 이상한 옷을 건넸다고 해요. 휩쓸려 노출 사진을 몇 장 찍게 되었고 그 뒤로 사진이 유포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럴 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런 피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성착취, 성매매 이런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가면은 그냥 간편한 복장 이렇게 좀 편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추가 사진 촬영을 요구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응하지 않으면은 너 오늘 와가지고 촬영한 거 비용 없다. 수위를 높여가면서 촬영을 좀 강요를 하게 되고요. 얻어낸 그런 결과물들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제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반드시 가해자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만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청소년, 청년들은 이게 신고를 할 만한 일인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라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연들처럼 위험한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너 왜 그런 공고를 보고 갔냐, 너 알면서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 경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짜 정말 말도 안 정말. 되는 거고요. 이거 그냥 2차 피해입니다. 네. 네. 명백히 잘못한 건 가해자잖아요. 혹시 주위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 내가 같이 신고해 줄게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서 함께 해준다면 정말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알바는 언제나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